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유라입니다. 오늘은 가토 다이조의 비교하지 않은 연습이라는 책 가져왔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작가님이시고 가토 다이조 책은 여러 권을 리뷰를 했었어요. 이제 궁금하면 가토 다이조 김유라 치면은 다른 책도 보실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은 연습이라는 제목인데요. 우리가 인생에서 되게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는 비교를 하기 때문이에요. 비교를 하지 않고 온전하게 나 자신을 고유하게 바라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아무런 문제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뭔가 분쟁이 생기고 이런 것들 다 비교를 하기 때문인데요. 타인의 어떤 시선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심리학자의 조언이라고 해요. 가토 다이조는 일본 심리학계를 이끌고 있는 교육 심리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원 역임하고 와세다 심리학과 명예교수, 정신위생학회 고문으로 있어요. 근데 진짜 한 문장 한 문장 띵언이라서 읽을 때마다 이분 누구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약함을 숨기기 위해 무리하지 않아도 좋다. 자신감을 갖기 위해 남보다 우월해질 필요는 없다. 사실은 이런 문장들이 말은 쉬워요. 보면은 그렇구나 라고 하지만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이런 책들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읽으면 한 하루 이틀 가나요? 하루 이틀 갔다가 다시 원래 나로 돌아와서 또 비교하고 또 질투하고 그러고 살아요. 제가 질투의 여신입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우월해지지 않으면 마음이 매우 불안하대요. 그럼에도 그러면 이제 막 튀는 행동을 하게 된대요. 유별나게. 제가 이제 지금도 좀 그런 편이지만 과거에 엄청 심했었어요. 막 튀는 행동을 해요. 외롭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이 특징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감이 되게 넘치나 봐 라고 하는데 실제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런 사람들은 난 평범한 삶을 거부해 라면서 제멋대로인 자신을 개성적이라고 해석한대요. 자,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하면, 상대방보다 우월해지려고 하면 열등감이 점점 심해진다고 합니다. 왜? 끊임없이 비교하기 있기 때문에. 야, 너보다 내가 키가 크지. 야, 너보다 내가 돈이 많지. 뭐 이런 식으로. 야, 너보다 내가 어떻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비교를 하기 때문에 내가 잘난 것 같으면서도 가슴속엔 열등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나가보면 나보다 더 이쁜 사람, 더 잘난 사람 뭐 많잖아요. 더 키 큰 사람 많아요. 열등감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다면 지금까지 불행했던 자신의 지난날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가 지금까지 불행했던 저의 지난날들을 인정을 하기 시작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이래서 불행했구나. 내가 비교를 하느라고 모든 걸 놓아버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합창단도 했었고 피아노도 쳤었고 컴퓨터도 했었고 많은 어떤 그런 내 꿈을 향해서 달려왔는데 조금 하다가 나보다 잘하는 사람 있으면 포기하고,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면서 울었죠. 조금 하다가 나보다 또 잘하는 사람 있네? 포기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이 조그만 그룹에서도 1등도 못하네? 1등이 뭐예요? 재능이 있는 천재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저 친구는 천재인데 나는 재능이 없네? 때려쳐야겠다. 그래서 제 평생 항상 한 1년 하다 때려치고 2년 하다 때려치고 평생 마음은 평생 하고 싶은데 비교를 하니까 다 놔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비교하지 않으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게 됐어요.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명확한 특징이 있대요.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한대요. 최근에 저희 이제 카페에서 이벤트를 했습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나는 안 뽑힐 거야 라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지 않으신 분이 있대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전원이 다 당첨이 처리가 됐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도 전원 당첨을 상상해보지 못했고 다른 분들도 생각도 안 했는데 일단 도전한 사람은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하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기회가 온다는 걸 제가 이번에 또 한 번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남과 비교할수록 행복해질 수 없다. 하지만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비교를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런 생각 많이 한대요. 저 사람은 집을 샀다. 나는 열심히 사는데도 집을 사지 못했다. 저 사람은 돈을 모았다. 나는 밤낮 없이 일하는데 돈이 모이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타인과 싸우며 살아가고 만나는 사람 모두와 자신을 비교하게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형제지간과도 멀어지고 직장 동료랑도 힘들고 그런 거죠. 형제지간에 왜 싸우겠어요? 비교하니까 싸우죠. 엄마가 뭐 오빠를 더 예뻐해. 엄마 아빠가 언니한테 뭐 어떻게 했어. 그런 거죠. 언니가 나보다 더 예뻐. 언니가 잘났잖아. 언니가 가진 게 많잖아.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성장기에 왜 누구처럼 될 수 없니? 라는 질문을 들으며 타인과 비교 당한 적이 있대요. 비교를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배운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엄마가요. 엄마 이 영상을 보고 있을 테지만 서울대 법대를 간 친구, 판사 된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그렇게 나랑 비교를 했어요. 누구는 공부를 잘하고 누구는 어쩌고. 근데 이제 걔가 초등학교 때니까 걔가 판사 될 줄은 저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서울대 법대를 가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여자 친구예요. 근데 왜 하필 걔가 우리 옆동에 살아가지고 엄마가 걔랑 맨날 비교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공부를 포기하게 됐어요. 공부는 해봐야 소용없어. 저 친구 저렇게 잘하는 친구가 공부해야지 나 같은 게 해서 뭐 하겠어?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이 하고 싶다가 아니라 우월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중심이 된대요. 근데 마음은 우월해지고 싶은데 안 돼. 포기.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그죠? 어릴 때 남에게 무시당하거나 멸시당하며 심리적으로 상처받은 사람은 되갚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무시하고 비현실적일 만큼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 하지만 어렵죠, 이게. 그러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성공을 하면요, 행복한 게 아니래요. 그냥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성공했을 뿐이래요. 자, 불안하고 불행한 사람이 성공을 해도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 심리 상태는 그대로 간대요. 건강한 사람은 본질적인 부분에서 타인과 비교당한다고 느끼지 않는다. 자신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라는 안도감이 있으며 잘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다. 아, 저 사람은 저걸 잘하는구나. 저 사람은 저런 부분 유능하구나. 자신은 사랑받고 있다는 감정에 흔들림이 없대요. 자신은 누구와도 대체 불가능한 존재이므로 질투가 없다라고 합니다.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요, 사람을 싫어한대요. 미움받는 게 두려워 타인에게 좋은 얼굴 한대요. 사람을 싫어하고 인간관계 어려워하면서도 막상 누구를 만나면 좋은 얼굴 합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심한데 엄청 잘 웃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생글생글. 기분이 더럽게 나쁜데 이렇게 웃으면 다 있는 거죠. 자, 싫은 사람에게 호감을 얻으려 애를 쓰니까 심리적으로 힘들어진다. 또한 전혀 관심 없는 상대를 걱정해주고 있어 쉽게 피로해진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스타일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한테도 오지랖, 저 사람도 도와주고 너 이거 힘드니? 너 요즘 애기 키우기 힘들지? 막 이러면서 야 요즘 밥 해먹기 힘들지? 막 남편은 좀 어때? 막 이러면서 계속 이러니까 내가 너무 피곤한 거예요. 실제 그 사람들 난 별로 안 좋아해.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혹시나 욕을 하고 김유라 되게 냉정하고 쌀쌀맞아 이럴까봐 막 잘하는 척하는 거예요. 뼈가 빠지기 힘들죠. 자, 억지로 상대를 위하는 만큼 상대에 대한 미움이 생긴다. 야, 내가 너를 이렇게 챙겨줬는데 너는 뭐 하는 거야? 나 이렇게 힘들게 너 보살피고 있어. 사과가 먹고 싶어도 참고 상대에게 양보한 뒤에 상대가 그 사과를 먹으면 사과를 주기 싫었던 마음이 생각나서 상대가 미워진대요. 나 배고픈데 사과 참고 넣어줬어. 너는 참고 나 뭐 줄 거야? 너 배 먹지 말고 나 좀 줘봐.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이게 생기는 거예요. 분노가 생깁니다. 희생하면 뭐가 있다? 분노가 있다. 부모가 자식에게 희생을 해도 분노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애기 옷 그지같이 입고 애기 옷 사줄 때 엄마 나는 옷 한 벌도 못 사고 너를 위해서 아들 셋 키우니까 이유식해주고 뭐 해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축하고 뭐하고 하는데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엄마한테 이거밖에 못하니? 왜 안 똑똑해져?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이. 이런 심리 상태가 되니까 굉장히 불행하죠. 자, 이렇게 비판당하고 착취당하고 농락을 당해도요, 막상 교활하고 그렇게 못된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푹 숙인대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고 합니다. 상대를 과하게 높게 평가하고요, 나를 부당하게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따를 당한다거나 좀 이렇게 막 착취당하고 막 농락을 당해도 그런 싸가지 없고 못된 사람들 앞에서 막 사실 따져야 되고 너 나한테 왜 그렇게 해? 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찮게 보기 때문에. 자, 근데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학대를 받은 아이가 이렇게 어른이 되어서 타인의 학대를
받아들인대요. 아유, 우리 낳아준 부모도 나 맨날 너 못했다 그러고 모자라다 그러고 멍청하다 그러는데 뭐 다른 사람도 뭐 그렇게 보겠지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패턴이 반복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강화되죠. 역시 나는 그런 존재야 라고. 근데 이거 진실이 아니에요. 이걸 끊어내야 돼요. 자각을 딱 하고 아니구나. 내가 과거에 그런 경험이 있어서 나 자신을 나쁘게 보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고 저 사람 말은 거짓이야 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정말 좋죠. 교감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는가가 정말 중요하대요. 우리가 상처도 많이 받고 학대를 이제 정서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 무엇보다 마음이 통하는 사람을 찾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친구여도 뭐 스승님이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 종교도 괜찮겠죠. 달리기를 못해서 굴욕감을 느끼고 열등감이 있는 사람은 빨리 달리려고 열심히 연습할수록 열등감이 심해진다. 달리기를 아무리 해도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에 없으면 어디 해외라도 있어요. 제가 이제 유치원 때 달리기를 할 때마다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막 뛰다가 전 달리기를 정말 못했는데 스타터 자체가 느리고 그랬는데 막 달리면 내 앞 사람이 정말 먼저 가요. 그럼 제가 바닥에 앉아서 막 울었어요. 왜냐면 나는 아무리 뛰어도 그 다른 사람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이제 꼴찌를 거의 도맡아서 했어요. 항상 바닥에 앉아서 울면은 교장 선생님이 마이크 붙잡고 거기 학생 다시 일어나서 다시 뛰세요 이랬어요. 다시 뛰었어요. 다시 뛰면 뭐해, 뭐 또 꼴찌인데 왜 자꾸 나한테 뛰라고 하는 거야. 전 체력장당선 뭐 5등급 다 못해요. 운동 쪽은 춤만 잘 춰요. 제가 충북 보은군 마로면 관기초등학교, 관기국민학교 다녔는데요. 제가 달리기, 헬스, 운동 이런 거 다 못하고 안 해요. 열등감이 점점 심해집니다.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요가를 해도 내가 제일 못하고 뭘 해도 내가 최고 못해. 그 그룹에서 짜증나서 내가 때려치게 됐죠. 자, 반면에 달리기를 좋아해서 열심히 연습한 사람은 빨라지든 그렇지 않든 심적으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계속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일을 해야 성공한다가 바로 이 말입니다. 뭐 남들을 이기기 위해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뭐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면은 하다가 말고 나보다 더 돈 잘 버는 사람, 나보다 더 유명한 사람, 나보다 더 재능 있는 사람 너무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냥 내가 좋아서 해야지 가능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요, 내가 속해 있는 집단 혹은 마음이 통하는 사람에게 소속감을 갖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소속감. 사실 우리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그 부모와의 관계라든가 정서적으로 탄탄하게 유지가 되면 거기에 소속감이 생겨요. 근데 그게 이제 온전치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계속 소속감 가지려고 뭐 합니까? 동아리 활동도 막 해보고, 뭐 학교도 좀 다녀보고, 회사에 가면 회사라는 소속감 있죠. 너무 편하죠. 안녕하세요, 전 무슨 회사에 무슨 과장입니다 이러면 딱 소속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없으면 혼자서 어떤 개인 사업을 한다거나 프리랜서를 하기가 되게 마음이 힘들죠. 되게 외롭고 힘들어요. 불행한 사람은요, 의미 없는 인간관계에 강하게 의존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불행의 원인이다 라고 해요. 마찬가지로 실패로 상처 입은 사람은 실패가 원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패 그 자체로 입을 상처는 없다라고 합니다. 실패는 그저 경험일 뿐이다. 정말 많은 성공하신 분들의 실패를 뭐 수십 번씩 했다고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나 실패해서 너무 상처받았어 라고 합니다. 그런 차이죠. 불행하냐 행복하냐가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 저도 전업주부로 오랫동안 있었지만 전업주부가 왜 우울해요? 애기 키우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런 건 힘들어요. 남편이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경제적으로도 뭐 힘들고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근데 진짜 힘든 건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합니까? 조리원 동기 모임을 만들고요. 또 문화센터 가서 또 그룹을 형성하고 같은 애기 엄마들끼리 또래 엄마들 나와 대화가 되고 소속감이 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걸 찾아요. 우리는 공감의 동물입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공감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무슨 말을 하면 뭐 애 키우는 걸 힘들다 그래. 뭐 옛날에는 손빨래도 하고 아궁이 불 떼고 살았어. 이딴 소리 하면 너무 화가 나죠. 그래서 우리 학부모 반모임 이런 모임들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보니까 처녀인 어떤 그 옛날 동창들과는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발견하죠. 자, 이렇게 열등감의 원인을 바르게 이해하고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는 것보다 이걸 하면 좋대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라는 것을 알면 좋아요.
근데 이거는 있는 그대로의 내가 좋다는 가만히 있고 아무 노력도 안 해도 돼. 그냥 누워서 잠만 자 이게 아니라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한 다음에 좀 해보고 그래도 그 다음에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들여야 한다. 달리기도 조금 해보고 아 그렇구나 달리기가 내가 이렇게 타고난 재능은 아니구나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춤을 좀 춰보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몸이 아직은 유연하지 않구나. 춤은 이제 계속 뭐든지 계속 하면 늘겠죠. 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 있으시다면 그지같이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가만히 있지도 말고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 중간에 그지같이 한다. 내가 가진 그 상태 그대로 한번 해보시면은 우리가 이 열등감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나 하고 싶은 거 하며 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부정적인 관계와 감정의 뿌리에는 열등감이 있다고 해요.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하는 심리학자의 진심 어린 조언 가토 다이조의 책 비교하지 않는 연습 함께 읽어봤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